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TV 안경 변호사입니다. 네,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한 해 마무리하는 것은 또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유책 배우자 시리즈로 나갑니다. 네. 얼마 전에 마친 사건인데요. 제가 인천에서 유명한 여성 최초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상담을 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전 당연히 어떤 게 이혼 사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오만 이제 와이프 흉을 보는 거죠.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했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저를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네.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자기가 그 재산, 그 보험금을 타려고 생명보험까지 들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애인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개님은 이혼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혼을 해야 되겠다면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한번 적어 갖고 와보세요. 그랬어요. 이혼 사유를.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가셔갖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전문가가 이혼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분은 이혼을 포기했나 보다. 잘 사시나 보다. 라고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두세 달쯤 지났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소장을 딱 갖고. 근데 이혼소장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내용이 상담한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 남자분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애인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못 오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게 해달라 하고 냈는데 와이프는 저는 이제 그분의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 남자분이 와이프를 많이 힘들게 했더라고요. 외도도 하고 술도 많이 하고 도박도 하고. 근데 또 수완은 있으셨는지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돈은 또 많이 버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와이프는 그 식당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애인을 거기다 그 식당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재산을 애인 이름으로 다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화가 나죠. 근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혼이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유책 배우자인 거 분명하니까 이혼은 제가 안 되게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남편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와이프의 이러한 점이 불만이고 이러한 점이 고쳤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제가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남편분이 저한테 먼저 상담을 오셨었다. 근데 제가 이혼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혼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재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겼으니 부인이 얼마나 극악스럽게 억척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가정을 꾸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남편이 이뻐야 이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도 그냥 퉁명스럽게 나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을 못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재판에서 이혼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소송은 못할 겁니다. 다만 남편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자. 그리고 남편의 원하는 거, 그런 기대, 욕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드려라. 그래야만 가정이 원만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와이프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노력은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변호사님 그러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당신이 원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 나가시겠다고 결단을 한 바에는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부인이 알았다 그러고 갔는데요. 거기서 또 더 반전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 부인이 한번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간녀한테 넘겨준 재산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네,
남편이 그 사건은 저한테 갖다 맡기라 그러면서 그래서 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도 이제 그 명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일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탓하고 외면하고 야단만 쳐갖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상대방의 기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조율을 할 건 조율을 하고 상대방이 절제를 할 건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